자, 먼저 의문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뜻을 구별하는 최소의 단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의문 정의부터 갈게요. 뜻을 구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의문이고요. 근데 이걸 하는 뜻을 구별하는 최소의 소리 단위일 거예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그러면 일단 의문의 속성을 생각하면서 의문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뜻을 구별할 때, 단어의 뜻을 가릴 때 이 친구들의 차이가 단어의 뜻을 가린다는 뜻이지. 자, 우리 한번 예시 같이 볼까요? 뜻을 구별한다라는 의미가 어떤 거냐? 강과, 내가 아까 공을 줬네요. 자, 요거 뭐 하나가 달랐더니 뜻이 달라졌어? 하나는 리버고 하나는 볼이잖아. 자, 뭐 때문에? 아랑 오의 차이 때문에 뜻이 구별됐네? 그러면 아랑 오 같은 게 바로 뭐겠구나, 의문이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랑 오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두 글자로? 모음이라고 부를 거예요. 아, 이런 모음이 바로 의문이겠구나 라는 거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강이랑 공 그 아래 산이랑 살인데요. 산은 마우틴이고 살은 뭐야? 지방이죠, 그죠? 자, 산과 살. 자, 요건 뭐의 차이야? 니은과 리을의 차이네, 그죠? 니은이랑 리을의 차이로 뜻이 달라졌어. 그러면 아, 니은, 리을 요런 애가 또 뭐겠구나? 의문이겠구나. 그럼 얘는 뭐야? 자음이겠네요. 자음은 의문이네. 요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 버전 더 알아봅시다. 이거 중학생들이 가장 잘하는 거죠. 눈, 누운, 뜻 어떻게 다른지 구분 한번 할 수 있겠죠. 우리 이렇게 눈 짧게 발음하면 뭐다? 그 아이고요. 그 다음 요 길게 발음하면 스노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요런 그럼 소리에 뭐의 차이가 있어? 길이의 차이가 있네. 소리의 길이가 그럼 뭐겠구나? 아, 뜻을 구별하네? 의문이겠구나. 요거 알 수 있겠죠. 자, 소리의 길이를 우리는 이제 고급지게 두 단어로 줄여볼 거예요. 장단. 그러면 아, 요렇게 뜻을 구별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구나? 아, 의문이라고 부르는구나 알 수 있어. 그럼 의문의 종류도 이미 다 파악이 됐네. 자음, 모음, 장단 요게 바로 의문의 종류 3개겠구나. 요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최소 대립상이라는 말로 강공, 산살, 눈을 설명할 거야. 고등학교 올라가면. 자, 오늘 좀 알아가는 새로운 단어일 겁니다. 요 정도는 너무 쉽지. 최소 대립상 요 단어에 대해서 알고 갑시다. 최소 대립상은 뭐냐? 하나의 의문이 달라서 뜻이 구별되는 쌍을 최소 대립상이라고 불러요. 최소가 뭐야? 가장 작은 거지. 그러니까 하나. 대립은 뭐야? 다르다지? 그러면 하나가 달라서 생기는 쌍. 그걸 최소 대립상이라고 부르는 거야. 하나가 달라서 뜻이 달라지는 묶음이죠. 어떤 애들이 있어? 방금 봤던 강공, 산살, 눈 딱 하나씩 달라가지고 뜻이 구별되죠. 요런 세트들을 요 2개씩 묶인 세트를 바로 최소 대립상이라고 부를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소리의 단위라는 의미에 대해서 보자. 뜻을 구별할 때. 오케이, 그럼 뜻 구별하는 애들이 의문이구나. 잘 잡았어. 자, 그럼 소리가 의문이라네. 그럼 꼭 소리가 나야만 의문이다라는 뜻이야.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아, 오, 다 소리가 나지. 르 소리가 나. 뭐 눈 이것도 어쨌든 소리의 차이가 있어. 근데 우리가 글자로 쓰는 것 중에 소리가 안 나는 게 유일하게 딱 하나 있어. 이건 너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수능까지 계속 언급될 친구 중에 하나예요. 이걸 모르면 약간 문법을 시작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로. 자, 우리 초성에 오는 이음은 소리가 나 안 나? 안 나거든. 자, 한번 같이 보자. 아랑 아. 발음 차이가 있어 없어? 없지. 아도 아로 발음하고 얘도 아로 발음할 거잖아. 그럼 그 말인즉슨 초성에 오는 이음은 우리가 지금 발음을 하고 있다는 거야? 안 하고 있다는 거야? 안 하고 있다는 거네. 그래서 초성에 오는 이음은 의문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초성에 오는 이음은 소리가 나? 안 나. 그럼 소리가 안 나면 의문의 조건이 뭐야? 의문은 뜻을 구별하는 소리여야 되잖아. 근데 소리가 안 나? 그러면 뭐가 아니야? 의문이 아니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초성에 오는 이음은 의문 개수를 세지도 않아요. 그냥 빈자리에 심심하니까 동그라미 정도 쳤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받침에 오는 건 어때? 아랑 앙은 소리가 같아 달라? 이건 다르지. 그럼
그러면 이 친구는 소리가 나네. 그럼 얘 뭐야? 의문이야. 기본적으로 소리가 나야 의문이다라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의문을 세볼 건데 기성용이라고 혹시 여기 난 기성용을 안다. 오 알아. 오 알아. 감동이다. 기성용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축구 선수거든. 이제 근데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 누구도 그를 알지 못해. 근데 아는 분은 어떻게 알아? 시원하다. FC 서울에 어? 있었거든요. 당신 FC 서울 팬인가요? 저는 갈아탔거든요. 포항으로. 자, 어쨌든 자 기성용 씨. 그럼 내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 이 친구 의문이 몇 개인지 한번 계속 해볼까요? 세볼까요? 자 가봅시다. 기성용. 자 우리의 민성아 몇 개니? 7개죠. 자 기성용 개수 세면 기역, 이, 시옷, 이음까지는 세. 그치? 그런데 뭐는 세면 안 돼? 초성에 오는 용에 오는 이음은 개수를 세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 둘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로 세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개다. 초성에 오는 이응을 안 세면 일단 의문 제일 어려운 문제들을 다 맞추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봅시다. 그럼 이제 의문의 종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해 볼 건데 아까 전에 우리 거의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친구 있을 거야? 모음 있을 거고 자음 있을 거고 그리고 소리의 길이라고 불리는 장단이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분절 의문. 자 우리는 요 자음과 모음을 또 묶어서 뭐라고 부를 거냐? 요 두 개를 분절 의문이라고 부를 거예요. 딱 글자를 보면 이 단어의 뜻을 좀 파악할 수 있어요. 문법이라고 하는 것도 다 한자를 기반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안에 뜻이 다 있어. 분절이 뭐야? 나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눠질 수 있는 의문 글자로 딱 썼을 때 분리가 되지. 요러면 분절 의문에 들어가는 거고 눈, 누운 이거 소리를 길게 발음하는 거랑 그 글자 자체를 띄울 수 있을까? 그건 못 띄거든. 그래서 요 친구를 우리 비분절, 비는 아니다라는 뜻이죠. 아닐 비자를 붙여서 분절되지 않는 의문이에요 라고 비분절 의문 이렇게 적어줄 거예요. 그래서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으로 나뉘고 분절 의문에 모음 자음이 들어가고 비분절 의문에 바로 뭐가 들어간다? 소리의 장단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시로는 뭐 써줄까? 자 우리 모음 예시로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우이 뭐 이런 거 써주면 되겠지. 그 다음 자음의 예시는 기역, 미음, 피글, 리을 요런 거 적어주면 되겠죠. 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급 어휘 하나 딱 알고 가면 기분이 너무 좋은 뭔가 나는 딱 어렸을 때 이 단어를 공부를 하고 뿌듯했어. 뭔가 내가 지식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 오늘도 그런 거 하나 알아가면 기분이 좋죠. 자, 분절음은 끝에 봅시다. 음소라고도 부름. 자, 분절음은요, 우리는 한자로 또 더 줄이면요, 음소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비분절음은 또 고급 어휘로 표현을 하면 음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분절음과 비분절음은 좀 쉬워 보였는데 음소 이러면 좀 어려워 보이죠? 그냥 정말 어렵기 위해서 어려워 보이기 위해서 나온 단어라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음절이라는 단어가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 나오게 될 거야. 음절이 뭐냐? 음절은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마 중학교 때 서술형 풀면 몇 음절로 쓰는지 몇 어절로 쓰는지 정도는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을 거야. 그래서 아마 막 열심히 외웠겠지. 음절이면 막 글자 수다, 어절이면 띄어쓰기다 이렇게 외웠을 거야. 음절은 글자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한 번에 발음될 수 있는 단위를 우리는 음절이라고 해요. 한 번에 음으로 낼 수 있는 단위. 그럼 기성용이라고 하면 한 번에 낼 수 있는 건 기, 그 다음 한 번에 성, 한 번에 용 이렇게 발음할 수 있겠죠. 이 하나의 각각의 글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음절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음절은 주로 뭐로 구성이 되어 있어? 예를 들어서 성으로 가자. 우리 요런 걸 뭐라고 부르지? 무슨 성이라고 불러? 오 맞아. 오. 그러면 요것 중성 좋아요. 그럼 마지막 친구는 종성 마스터야.
자, 이렇게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하나의 묶음을 음절이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나라는 이 중에서 이것도 할까? 무조건 필요한 게 딱 하나 있어. 이건 없으면 음절을 이룰 수가 없어. 뭘까? 초성, 중성, 종성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 맞아, 중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중성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중성은 꼭 필요해요. 왜?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했었던 아 생각해보자. 아는 뭐밖에 없어? 중성밖에 없는 거지. 왜냐면 초성은 빈자리라 그랬잖아. 그럼 중성밖에 없는데 발음이 날 수 있죠. 하나의 음절을 이룰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중성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중성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뭐야? 모음이지. 모음이 제일 중요한 친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 한번 보고 가면요. 자음은 단독으로 음절을 이룰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자, 우리가 저는 기억 발음할 수 있는데요. 이랬을 때 주로 기억 발음해봐라 하면 뭐 어떻게 발음해? 그라고 발음을 해. 근데 그라고 발음하는 순간 의가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온전한 기억의 발음을 우리는 절대 낼 수 없어. 약간 온전한 기억의 발음은 나도 영원히 낼 수 없어. 그래서 단독으로 자음은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모음만 단독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음은 단독으로 음절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지만 모음은 단독으로 아 같은 거 보면 혼자서도 소리 낼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모음은 단독으로 음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또 점검을 해봐야 우리가 확실히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겠죠. 바로 뒤에 나오는 의문의 개념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8번까지 다 풀어볼게요. 이게 다 핸드메이드인데 거의 오타가 없는데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오타를 찾는 재미도 있겠죠. 바로 찾았네. 자, 한번 맞춰볼까요? 좋습니다. 돌아가면서 얘기하기에 오늘 약간 부담스럽잖아. 평소에는 돌아가면서 해볼게요. 자, 일단 1번은 X입니다. 그죠? 의문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니까 1번은 X가 되겠고요. 자, 2번은 오타가 있었어요. 그죠? 음이 아니라 음이겠죠. 의문은 그 자체로 뜻을 가지고 있다. 자, 이건 X입니다. 왜?
우리가 음은 기억 같은 게 음운이지 기억의 뜻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지로 페이크로 되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뜻을 구별한다 이러면서 음운은 뜻과 관련돼 있어 까지는 외워. 근데 명확하게 암기를 안 해가지고 그 자체로 뜻을 읽고 있지 않나? 막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2번 X인 거고 기억합시다. 그 다음 3번 음운은 하나의 차이로 말이 달라질 수 있어. 그게 바로 뭐였어? 최소 대립성이었죠? 그러면 O겠네요. 4번은 X입니다. 음운의 체계는 각 언어마다 달라요. 그죠? 영어에서 음운은 뭐야? A, B, C, D, E, F, G 그거고 다 다르죠. 중국어는 뭐 다 있겠지 또. 그런 식으로 음운의 체계는 각 언어마다 다르고요. 그 개수도 달라요. 그래서 영어 음운 개수 몇 개인지는 외우고 있진 않지만 뭐 세보면 엄청 많겠죠? 자, 그다음 5번. 단어를 발음하는 소리의 길이에 따라 단어의 뜻이 달라질 수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장단도 음운이었지. 자, 6번의 답은 요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답은 3번입니다. 문자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런데 요거 하나 알아갑시다. 음운은 추상적인 건 맞아요. 우리가 추상적의 뜻은 뭘까? 주로 감각할 수 없으면 추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뭔가 좀 구체화되지 않으면 추상적이라고 하는데 음운은 추상적이야. 왜 추상적이냐?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기억, 니은, 디귿 정해져 있는데 왜 음운이 추상적이지? 라고 할 수 있어. 자, 그런데 봐봐. 내가 이야기하는 가라는 목소리. 내가 분명히 목소리가 낮지 않았거든. 난 매년 낮아지고 있어. 난 그래서 늘 걱정해. 나중에 내 목소리가 쉰소리가 나오면 어떡하나 이게 늘 걱정인데 나는 이제 1년마다 한 번씩 만나는 친구들 보면 애들이 넌 볼 때마다 목소리가 낮아진다 이러는 거야. 목이 나갔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3년 전에 내가 가라는 말을 한다고 쳐보자. 내가 처음 강의했을 때가 뭐 한 7, 8년 전이겠죠? 뭐 그때 예를 들면 처음 가라고 얘기를 해. 그럼 그때는 좀 깨꼬리 같은 목소리였을 거예요. 그치? 자, 그럼 그때 가라고 얘기했을 때의 목소리가 가와. 내가 지금 굉장히 낮은 목소리를 얘기하는 가라. 너희들이 또 예쁜 목소리를 얘기하는 가가 있겠죠. 다 각각 다른 소리가 날 거야. 하나는 꾀꼬리 같은 소리일 거고, 하나는 좀 이제 낮은 목소리일 거고, 하나는 또 너희들은 이제 명랑한 목소리겠지. 자, 이런 각각의 목소리로 똑같은 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분명히 목소리 다 다른데 그냥 뭐라고 퉁쳐버려? 모두 기억과 알을 얘기했군 이라고 퉁쳐버리지. 이런 게 바로 추상적이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각기 다른 소리로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기억이랑 알아는 비슷한 맥락으로 발음을 했네 라는 속성 때문에 그냥 하나의 단어로 퉁쳐버리는 거. 요래서 우리 추상적이다라는 단어가 붙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문에는. 그래서 요거 기억해 가시고요. 자, 그 다음 7번의 답은 몇 번이야? 4번이겠죠. 자, 7번 우리가 디귿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게 제일 고난이고요. 이거는 최근에 수능 특강이나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에서도 나왔던 유형의 좀 쉬운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기와 자기. 당연히 이응과 지읒의 차이로 단어가 달라졌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아기는 초성에 오는 이응은 의문이야 아니야? 아니죠. 그래서 사실 빈자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응과 이응이라고 부를 수도 없어. 사실 초성에 오는 이응은 그냥 빈자리에 동그라미나 다름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응과 지읒의 차이로 단어가 달라진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는 지읒 소리가 났고 하나는 그냥 빈자리로 유지가 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아기와 자기는 최소 대립상이라고 부르지도 않아. 최소 대립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개수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의문의 개수가. 그런데 아기는 3개고 자기는 4개네. 그래서 얘는 최소 대립상이 될 수조차 없어요. 되게 어렵죠? 그래서 7번의 답은 4번이다. 이 문제 되게 재밌었을 거예요. 자, 8번은 다시 좀 베이직으로 돌아왔죠? 답은 몇 번? 3번이겠죠? 여우는 초성에 오는 이응 안 세면 2개네.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너희들이 제일 잘하는 거야. 뭐냐? 알죠? 또 막 알 거야. 그 바다 가자? 막 이러면서 외울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외웠었어. 바다 가자, 서해, 많이 와라 뭐 이렇게 외우는 애들도 있고 다양한 버전의 암기법들이 존재하더라고요. 아마 거의 다 외우기는 했을 텐데 우리는 이제 이 친구의 본질부터 봐야 돼. 어떻게 소리 나는 애들을 이거라고 불렀는지. 단순히 옛날에는 뭐만 외웠다면 열심히 표 외웠지, 그치? 나도 중학교 때 외웠던 것 같아. 막 독서실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딸딸딸 외웠는데 이제 단순히 암기를 넘어서서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딱 던져주면 이 단어를 줘. 그럼 시간도 부족해요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단어 던져주면 이게 어디에서 나는 소리여서 뭐가 바뀌어가지고 이 음운 변동이 되는지까지 머리에서 계산이 떨어져야 돼. 그 짧은 시간에. 그게 가능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각각 어떤 애들인지 좀 딥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단 하나씩 외워야 돼. 통으로 암기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외워야 돼? 파차를 하면 즈츠츠 이게 나오도록 외우시면 됩니다. 표를 머릿속으로 그려서 파차를 가다 이러면서 하다가는 이거 시험 시간 만에 못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자음이 뭔지부터 가보자. 자, 자음은 그래도 여러분들 옛 기억을 더듬으면 금방 잘할 수 있어요. 자, 자음은요 소리를 낼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기관에서 방해를 받으면서 나오는 소리가 바로 자음이에요. 방해를 안 준다고 생각하겠지만 다 방해를 주고 있어. 기억 발음할 땐 이렇게 인위적으로 너희가 혀를 살짝 들어가지고 막아. 그래서 기억을 발음한단 말이야. 그래서 자음은 방해를 주면서 나는 소리다. 뭐 가나다름 아마 요런 애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음절에서 이 자음은 어디에 위치할 거야? 초성과 종성에 위치합니다. 다 알죠? 초성은 첫 번째로 오는 조 위치, 그 다음 종성이 바로 받침이라고 부르는 친구죠. 여기에 위치하는 친구일 거고요. 자, 요건 단독으로 사용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했어요. 그죠? 혼자서 우리가 절대 발음이 안 된다. 자, 그럼 조 위치에 따른 분류 한번 해봅시다. 놀랍게 내가 그렸어. 잘 그리지 않았네. 그쵸? 그럼 또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좋은 위치. 자, 좋은 위치는 이제 발음 나는 위치라는 겁니다. 난 분명히 어렸을 때 그림 되게 잘 그렸는데 얘들이 내가 그림을 잘 그렸다는 사실을 늘 거부하더라고. 자, 그 다음 입에 이제 이빨이 있고 그 뒤에 여기 한번 만져보면 이빨 뒤에 잇몸이 있고 이빨 위에 있죠. 그리고 나면 뭐가 있어? 여기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딱딱한 부분이 있고 그 뒤에 보면 쭈글쭈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양을 그린 거고요. 자, 그리고 코 있고 뭐 눈은 그따로 그리지 않을게요. 근데 코가 너무 낮으니까 좀 속상하잖아? 좀 높여줄게요. 코가 높아지고 싶어가지고. 자,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여기 좋은 위치에 따른 분류 하나씩 어떤 애들 들어가나 해볼 텐데요. 자, 우리 요걸 입술 소리라고 불러요. 우리는 입술 두 개를 막 해서 방해를 주면서 소리를 좀 낼 텐데요. 자, 얘를 무슨 소리? 입술 소리라고 불러. 그 빈칸에는 이름도 쓰고 종류까지 적어줄 거라 글자 수 크기, 글자 사이즈 좀 조절해 주십시오. 입술 소리고 입술 소리에 뭐가 있는지까지 적을 거야. 자, 근데 입술 소리라고만 하면 너무 중학교 같잖아. 자, 우리 이걸 또 뭐로도 알아야 돼? 한자 버전으로도 알아야 됩니다. 입술 소리를 한자로 바꾸면 뭐라고 할까? 오, 누구야? 오, 좋아요. 양수는 승호. 입술은 두 개잖아요. 그래서 양수는 이렇게 부릅니다. 한자 버전으로. 자, 입술 소리에 들어가는 건 약간 이렇게 딱 봐도 느낌 와요. 뽀뽀 라인이겠죠? 무브프프가 들어가요. 여기는 외우는 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양수는 무브프프.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빨을 툭 치면서 소리를 내게 될 거야. 여기를 우리는 잇몸 소리라고 한국어로는 하고요. 자, 얘 한자 이름도 좀 어려워. 뭘까? 잇몸 소리. 이를 건드려. 오, 맞아. 치음. 치음 혹은 치조음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 잇몸 소리입니다. 우리 치과 갈 때 그 이치자와 똑같습니다. 잇몸 소리가 제일 외우기가 어려워. 왜? 너무 많아요. 그죠? 자, 얘는 드드드스스는데 얘는 어떻게 외우냐? 집 가서 좀 부끄러워도 한 3번 해보잖아? 드드드스스가 딱 정확히 똑같은 데서 발음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입에 그렇게 잘 붙어요. 드드드스스는 난 되게 좋아하는 소리 중에 하나야. 되게 뭔가 쾌감이 있어. 드드드스스가 똑같은 데서 발음 나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 그래서 집에서 한 3번 하잖아? 그럼 외워집니다. 걱정 안 해도 돼. 자, 그 다음 우리 요 뒤에 딱딱한 친구가 있어요. 그죠? 요 딱딱한 소리를 우리 뭐라고 불러? 자, 요걸 이제 우리가 세미천장이라고 불러요. 세잖아. 이름 되게 심플하게 짓죠? 감사한 일이에요. 외울 때 크게 어렵지 않아. 딱딱하니까 세구나. 세미천장. 자, 그럼 얘를 한자 버전으로 뭐라고 할까? 오, 맞아요. 경국의 음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세상에서 제일 센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면 돼. 자, 우리가 인간이 어떨 때 제일 세지나를 생각해보면 세미천장 소리 금방 들을 수 있어요.
너희는 어떨 때 제일 세질까? 강해지는 순간이 있어. 우리 모두 솔직히 너희 착하지. 나도 착하지만 우리 모두 좀 인간의 추악한 면이라는 건 모두 다 갖고 있잖아. 우리가 인간이 참 하나의 면모만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나도 가짜 모습도 있고 진짜 모습도 있고 그치? 뭐 난 지금이 착한 내 모습이 진짜 모습이겠지만 자 어떨 때 좀 세죠? 애석하게도 인간은 약한 사람 앞에서 세져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의식적으로 눌러야 돼. 그래서 인간의 디폴트 값은 강약약강이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의식적으로 누르면서 우리는 선한 사람으로 나아가야겠지. 자, 우리가 약한 사람을 만나면 어떤 태도를 가져? 한심하다. 이런 스탠스를 갖게 되지. 그러면서 내가 점점 세지잖아. 그래서 너희들 막 가끔 인스타 보면, 너 인스타 다 하잖아, 그지? 인스타 보면 막 댓글 가끔 보면 한심하지. 그럼 막 난 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 가끔 한단 말이야. 자, 어쨌든 그런 한심한 사람 보면 우리가 뭐 해? 혀를 차, 그지? 그 혀 차는 소리가 제일 센 소리야. 우리가 한심한 사람 앞에서 제일 세지기 때문에 혀를 찰 때 제일 센 소리를 내. 세리천정 소리가 뭐야? 우리가 한심할 때 내는 소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즈즈즈. 그래서 약간 쌍지읒으로 기억하시면 세리천정 소리 크게 어렵지 않게 암기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셀 때 나오는 즈즈즈가 세리천정 소리 유일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약간 이제 주름이 있는 부들부들한 이 부분도 입천장인데요. 약간 좀 순하다라고 해서 열이. 너무 심플하지. 뭐 셀다 반대말 열이다 해가지고 열이 입천장이야. 자, 그럼 열인 입천장은 한자로? 맞아, 연구계예요. 똘똘해. 좋아. 연구계음은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건들 일이 거의 없어요. 발음을 할 때 여기를 건드는 순간 그리고 일상생활할 때 여기를 언제 건드나 생각을 해보면 조금 지저분하지만 가래를 뱉을 때 주로 이쪽을 건드리게 되거든. 그래서 난 이걸 어렸을 때 외울 때 가래 뱉는 소리라고 외웠던 것 같아요. 물론 의문에서는 조금 다른 틀린 말이기는 하지만 나는 캬악으로 외웠어요. 그러니까 가래 뱉을 때 소리가 캬악으로 나잖아. 그래서 해서 캬악으로 기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딱 4개밖에 없어요. 학생들이 이 연구계음을 생각보다 많이 까먹어요. 즈츠츠는 이거 한번 듣고 나면 안 까먹는데 연구계음을 생각보다 자주 까먹어서 연구계음은 가래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우리 목구멍을 긁으면서 내는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목청 소리라고 하고 한자 버전으로 후음이에요. 후음 글자에도 들어가 있는 히읗이 바로 여기서 발음나는 친구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툭 치면 툭 나올 수 있게끔 암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친구는 좋은 방법이에요. 이 이름을 우리 계속 보게 될 거야. 자, 좋은 위치예요. 지금 우리가 분류한 이 친구들의 조음이 뭐야? 소리가 만들어지는 위치.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양수는 치읓, 경구계음, 연구계음, 후음 총 5가지로 나눴고요. 자, 이제는 좋은 방법에 따라서 그럼 좋은 방법은 무슨 뜻이겠어? 소리를 만드는 방법이겠지. 이 방법에 따라서 또 크게 분류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아마 열심히 외우고 있을 거야. 울림소리, 안울림소리 이거 막 다 기억하죠? 자, 안울림소리와 울림소리로 우리 크게 먼저 나눌 거예요. 우리 안울림 소리는 발음할 때 울리다가 무슨 뜻이냐? 진동이라는 뜻이에요. 발음할 때 진동이 안 나는 소리를 안울림이라고 하고 발음할 때 묘하게 진동이 나. 그걸 울림 소리라고 해요. 자, 그래서 안울림 소리에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들어갈 거예요. 자음들이. 자, 안울림 소리에 총 3개인데 그냥 순서대로 먼저 적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트리는 파열음과 그 다음 흐르는 공기의 통로를 좁혀서 마찰을 일으킨다네? 심플해요. 마찰음과 파열과 마찰을 합친 가장 센 친구가 나옵니다. 파찰. 이름이 좀 비슷해요. 헷갈리지 마십시다. 파열, 마찰, 파찰. 그리고 울림소리는요. 진동을 일으키는 소리인데요. 비음과 유음으로 나뉘어요. 비음은 뭐의 진동을 일으켜? 코의 진동을 일으키는 소리고 유음은 흐르는 내가 공기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진동을 일으키는 소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울림소리
모두 다 알아. 자, 모임, 네 개. 다양한 방식으로 외웠을 거야. 노란 양말부터 시작해서. 또 뭐 있지? 노란 양말. 네이마르로 외우는 남자애들도 봤어. 축구 좋아하는 애들은 축구 선수 이름으로 외우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암기를 해요. 자, 뭐 어떻게든 외우시면 되는 거죠. 그쵸? 자, 울림소리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한번 얘기하고 가는 건 울림소리는 비음과 유음, 노란 양말만 있지는 않습니다. 노란 양말에다가 하나가 더 있어. 뭐가 있을까? 모음까지가 울림소리예요. 모음 빼먹지 마세요. 뒤에서도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모음하면서 우리 울림소리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노란 양말에다가 모음까지. 발음할 때 보면 진짜 진동을 한다. 자, 비음 한번 발음해 볼까요? 는 하면 진짜 코가 떨려. 살짝 묘하게, 그치? 살짝 떨려요. 그 다음에 해도 코가 떨려. 그 다음 이때 이응은 발음 나는 이응이야. 그래서 아빠 할 때 이응 아니고요. 받침 앙 할 때 그 이응이거든. 앙 할 때 보면 코가 살짝 떨려. 그래서 요게 비음이고, 왜 비음이 안 외워져? 그럼 약간 어떨 때 써? 우리 비음은 콧소리잖아. 주로 너희들 애교 부를 때 쓰는 게 바로 이 비음일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카톡 할 때 주로 대체로 카톡 딱딱하게 하진 않잖아. 우리가 사회생활이라는 건 ISTP가 왜 이렇게 많아? 여기 ISTP가 되게 많더라. 아까 전에 MBTI 쓰고 왔는데 나도 ISTP거든. 사회화가 되기까지 오래 시간이 걸렸지만 너희 모두 다 잘 되는 것 같아. 자, 어쨌든 ISTP 막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 막 사이코패스다 막 이러면서 ISTP는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막 하는데 아니라고. 자, 어쨌든 자, 이 비음이라는 친구 나도 이제 사회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카톡 할 때 저 밥 먹었어요 이러지 않고 밥 먹었어요 이러면 좀 약간 사람이 좀 돼 보이잖아. 그 다음에 또 가끔씩 이제 더 친한 친구한테 뭐라 그래? 나 밥 먹었어. 안 그래 안 그래 미안해 안 그래 나도 영 이런 말 안 써. 근데 뭐 아니면 뭐 했음 요즘 이거 유행하더라. 뭐뭐 했어 너희 알아? 이런 말 했음지. 그래? 그럼 내가 사는 세계하고 너희가 사는 세계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네. 인스타를 같은 인스타에 사용을 해도 오케이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받침에 이응이나 미음이나 니은을 붙이면 살짝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콧소리가 들어가면서 애교가 넘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런 걸 비음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꼭 외우십시오. 자, 그 다음 요거 모르면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가. 알겠지? 비음은 무조건, 유음도 무조건. 유음은 이제 양쪽으로 공기를 흘리면서 약간 그 공기 안에서 진동이 날 거예요. 르르 하면 요 입 안에서 묘한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유음. 요렇게 요 네 개는 무조건 꼭 외워주셔야겠고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파열, 마찰, 파찰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파열음이 좀 종류가 많은데요. 급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장 종류가 많은 게 파열음이고 파찰음은 제일 외우기가 쉬워요. 자, 제일 센 애지. 그지? 센 애 누가 있다 그랬어? 아까 전에. 겹쳐요. 센 친구, 즈츠츠가 그대로 파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센 친구 3개가 파찰음이면서 센 입천장인 거야. 그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센 소리가 즈츠츠인 거지. 자, 그리고 마찰음은 어떤 친구야? 입을 조그맣게 하고 공기를 확 내뱉는데 해봉돼. 그치? 스스, 흑. 이렇게 딱 3종류가 마찰음이 될 거예요. 자, 이 개념 잘 알면 아마 바로바로 잘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또 고급지게 뭐도 한번 해봐. 한자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안 울림 소리는 무성음이라고 부릅니다. 안이라는 것 때문에 무자를 쓸 거고요. 울리다라고 하는 게 울릴 성자라는 한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무성음이라고 부르고 울림 소리는 이제 뭐라고 불러? 뭐겠어? 무야. 그러면 얘 울리네? 유성음 이렇게 불러요. 이런 한자 이름까지 알아가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구분을 할 건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빠르게 갑시다. 목의 근육을 긴장시키지 않고 그대로 많은 양의 공기를 내보내지도 가장 평범한 소리, 요걸 예사 소리라고 불러요. 자, 예사 소리는요. 밑에 한자로도 적읍시다. 평음. 자, 그럼 어떤 친구가 있을까? 예사 소리 가장 심플한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뭐 요런 애들 모두 다 예사소리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굳이 예사소리라고 얘기하진 않을 거고요. 요 앞에 있는 그드브, 스즈까지만 예사소리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목의 근육에 힘을 주었다가 풀면서 순간적으로 적은 양의 공기를 힘을 주면서 내는 소리야. 요걸 뭐라고 불러? 된소리라고 부를 거야.
된소리는 한자로 여기서부터 무조건 알아야 돼. 경음이라고. 경. 된소리 어떤 애가 있어? 우리가 뭐 흔히 끄뜨뿌 뭐 이렇게 부르는 쌍자음들이죠. 쌍기역, 쌍디귿, 쌍디귿, 그다음 쌍시오, 쌍지읒까지.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또 어떤 친구도 있어? 이제 거센 소리라고 부르는 공기가 성대를 통과할 때 많은 양의 공기를 흑 집어넣어서 만드는 소리입니다. 그게 바로 거센 소리고요. 어떤 애들 크, 트, 프, 츠 뭐 이런 친구들이 있겠죠. 피카츄털 뭐 이러면서 외우는 걸 본 적 있어요. 피카츄털 이러면서 외우는 중학생들을 만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친구도 한자로 이야기해 봅시다. 격음이에요. 격하잖아요. 그래서 격음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까지 하면 멀추, 그죠? 끝났다. 자음 끝났다. 그리고 이런 표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다 가자 서해 많이 와라. 이 친구들로 외우면 문제가 또 뭐가 생기냐? 가끔씩 시험장에서 표를 잘못 써. 바다 가자 서해 많이 와라인데 이제 학교 시험지에서 주는 표는 사실 앞뒤가 위아래가 막 바뀌어 있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실수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표로 정 안 되면 외워야겠지만 안 되면 최대한 우리가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암기하면 되겠고요. 자, 이제 너무 중요한 별표 한번 내려가 봅시다. 너무 중요한 건데, 자, 끝뜰끝쓰자 된소리는 음운이 한 개일까 두 개일까? 한 개예요. 대박이죠? 자, 이거 쌍기역, 쌍디귿, 쌍디귿, 쌍지읒, 쌍시읒 요거 두 개라고 하잖아? 절대 완전 1순위 그 학교에서 걸르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한 개입니다. 이 친구를 소리를 우리가 따로 내지 않고 그냥 한 번에 내잖아. 끝 이렇게 내버리죠. 그러니까 한 개의 음으로 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다 이거 되게 좋아하는 거잖아. 다 치킨. 자, 그럼 요런 거 어떻게 해? 리을 기억은 요건 또 두 개로 세.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닭달하다 이럴 때로 썼으면 얘는 음운이 하나, 둘, 세 개인데 요 닭은 하나, 둘, 셋, 네 개로 볼 거예요. 그래서 음운의 개수가 달라요. 우리가 끄뜨끄쓰쯔 같은 된소리는 한 개로 세는데 왜냐면 이 표에 하나로 들어가 있잖아. 근데 리을 기억은 이 표에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걸로 리을이랑 기억이 함께 왔어요 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두 개로 셀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퀴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닭은 몇 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까? 자, 내 이름 외운 사람으로 가자. 지구야. 너무 확실히 외웠어. 자, 몇 개일까? 닭. 4개. 잘했어. 자, 그럼 닭은 몇 개일까? 나유나. 3개. 그렇지. 너무 잘했어. 그럼 이런 말은 뭐 없겠지만 악은 몇 개일까? 민채야? 2개. 너무 잘했어요. 천재야. 슈린이야. 슈린. 오케이. 다음에 슈린으로 할게. 자, 넘어갑시다. 자, 그럼 역시나 빠르게 점검으로 자연의 내용 문제 풀어볼게요. 중간에 쉬는 시간 있으니까 걱정하십시오.
어려웠어요. 자, 먼저 의문을 적으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의문의 이름을 적어주면 되는데요. 이걸 다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자, 여러 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하지가 않아요, 모든 게. 자, 보자. 발음할 때 두 공기를 두 입술에서를 먼저 봐야겠죠. 입술에서라는 조건 나오면 뭐 생각해야 돼? 입술 소리 생각해야 돼. 자, 그리고 나서 막았다가 터트리래. 그럼 무슨 음 얘기하는 거야? 파열음 얘기하는 거네. 그럼 입술 소리 중에 파열음을 쓰세요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돼? 요것만 썼어야겠죠. 요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발음할 때 여린이 천장에 혀를 대고 성대를 떨래. 자, 그럼 이걸 하나씩 끊어서 우리 고등학교 때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여린이 천장 한번 끊어. 그럼 뭐야? 여린이 천장 자, 그 다음에 뭐래? 떤대. 떨어 나 알지? 뭐였어? 울림소리였잖아. 그러면 이 중에서 울림소리 뭐 있어? 이응 하나밖에 없네? 그럼 두 번째 거에서 뭐만 쓰면 되는 거야? 이응만 쓰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1, 2, 3, 4번 이렇게 선지로 나오면 적절한지 아닌지 막 의문이랑 글자랑 비교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겠지. 자, 그다음 혀끝을 잇몸에 댄 채. 잇몸에 대? 그럼 오케이. 일단 잇몸 소리야. 잇몸 소리 되게 많았어. 자, 잇몸에 댄 채. 근데 공기를 양옆으로 흘린대. 흘리는 건 뭐밖에 없어? 유음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건 유음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공기를 양옆으로 흘리면서 르를 발음할 때는 공기가 양옆으로 이렇게 흐르거든. 그러면서 진동이 이 안에서 나는 거예요. 그 유음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그 다음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트리는데 마찰을 일으키래. 막았다가 터트려. 마찰. 이거 파찰이잖아. 그러면 뭐 쓰면 돼? 즈즈츠 쓰면 되는 거죠. 좋습니다. OX도 어려웠어요. 이게 다 여러분들 뭐 명지고나 충암고에서 나오는, 그리고 또 이대부고 뭐 이런 중앙고 뭐 이런 학교들에서 나오는 선지들을 갖고 온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뭐 내신 풀 때 언급될 선지들, 모의고사 선지들을 지금 미리 풀어보는 건데, 자, 5번 잇몸 소리는 시저음이라고 부른다. 이건 오케이 이지, 여기 5였어요, 그죠? 잇몸 소리 시저음 아까 했어. 자, 그다음 6번 노란 양말은 그드그와 달리 공기가 방해를 받지 않으면 하는 소리다. 이거 맞췄으면 머리가 좀 된다. 이렇게 자부심을 좀 가지셔도 됩니다. X입니다. 자, 왜 X냐? 기본에 놓치면 안 돼요. 자음은 뭐야? 방해를 받으며 나는 소리들이 다 자음이야. 자, 그럼 이 말의 뜻은 뭐였어? 노란 양말은 그드그등과 달리 자음이다. 이 뜻이랑 똑같았던 거야. 그러면 X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뭐도 있어서 아나운서로 울림소리가 차이가 있다는 게 너무 명확하다 보니까 순간 헷갈리기가 쉬워요. 울림소리와 안 울림소리의 차이는 뭐야? 진동 유무였어. 뭐가 아니라? 자, 방해 유무가 아니라. 이런 걸 근본을 뒤집어 놓는 거죠. 그래서 X인 선지였고요. 자, 7번 봅시다. 요거는 중학교 때도 자주 언급되는 선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X죠? 왜 X야? 우리가 무슨 음에는 마찰음에는요. 스스, 흐 요렇게 있지만 흐가 뭐가 아니야? 거센 소리가 아니죠. 예사소리 된 소리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에서 걸리는 거고요. 자, 8번은 오입니다. 모든 자음은 단독으로 소리를 낼 수 없고요. 자, 9번 발음할 때 입안의 통로를 막고 공기를 코로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뭐가 있었어? 비음이네. 비음은 울림소리에 포함된다. 맞네요. 오입니다. 자, 10번 각과 앗은 모두 3개. 이것도 어려운 문제였죠? 각은 몇 개? 하나, 둘, 셋. 앗은 2개네요. 그럼 X입니다. 자, 그럼 객관식 문제를 푸시오. 자, 이 친구는 몇 번이야? 답은 5번일 겁니다. 좋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사실 뭐 중학교 때 거랑 그렇게 다른가? 좀 어렵긴 한데 뭐 이 정도였다면 이제 모음부터는 아예 새로운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음이 되게 재밌어. 난 모음을 되게 좋아해요. 자, 가보자. 여기서부터 뭔가 너희가 처음 듣는 거 있을 거야. 단모음 막 이런 게 나와요. 지금 볼게요. 집중력이 다 좋은데 하나도 뭐 피곤하거나 이러지 않죠. 너무 재밌죠? 그렇죠? 그래 보여요, 매일. 자, 가볼게요. 자, 모음 가봅시다. 자, 모음은요, 소리를 낼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기관에서 방해를 받지 않으면 하는 소리예요. 아까 자음은 뭐였어? 방해 막 받았지? 얘 안 받아요. 이렇게 그냥 발음하면 모음 나오는 거지. 모음은 방해를 안 받아.
아 해놓고 그냥 그대로 소리 내. 이렇게 하면 나와. 모음. 자, 소리를 낼 때 음계음 안 받고 예를 들어 아, 어, 오, 우 이런 애들이 있었죠. 자, 음절에서 어디에 위치한다? 중성에 위치한다. 단독으로 사용 가능한가? 가능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너무 중요한 거 모든 모음은 발음할 때 진동이 발생해요. 그래서 아 한번 발음해보면 아 할 때 살짝 떨려 안쪽이. 여기 만쪽이 떨려요. 그래서 발생하니까 모든 모음은 뭐다가 되는 거야? 울림소리다가 되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모든 모음은 울림소리입니다. 자, 모음은 먼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될 겁니다.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눕니다. 누가 더 심플할 것 같아요? 단모음이 누가 봐도 훨씬 심플하게 생겼을 것 같죠? 실제로 그래요. 누가 봐도 심플하긴 해. 이중모음은 누가 봐도 애가 아니라 이중모음 같이 생겼어. 좀 이중적이고 그냥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왜 단모음이고 뭐가 이중모음인지 정의부터 알고 가야겠죠. 단모음은 발음할 때 입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입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라는 위치로 시작했어. 그럼 끝까지 아로 발음하면 되지. 아를 발음할 때 처음과 끝까지 입의 모양이 똑같아. 오도 마찬가지야. 오 소리 나잖아. 입을 동그랗게 만채로 처음부터 끝까지 발음하면 오가 나와. 이런 식으로 발음할 때 입의 모양과 혀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걸 단모음이라고 하고, 이중모음은 그럼 발음할 때 입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어떻겠어? 변하겠죠.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 딱 너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이런 애들이죠. 와 발음하려면 처음에는 오였다가 그 다음 끝은 아가 돼야 되잖아. 우와. 입의 모양을 안 바꾸면 발음을 할 수가 없어. 또 약간 요것도 마찬가지다. 너희 몰랐겠지만 여를 발음할 때도 너희는 입을 움직인다. 이영 이렇게 입을 살짝 더 오므렸다가 막 벌려. 요게 이중모음입니다. 이런 게 단모음, 이런 게 이중모음. 우리나라 단모음 딱 10개 있고 이건 너희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뭐 키위 제외해 금붕어 조합으로 외우는 사람들 많죠, 그렇죠? 아니면 뭐로 외우는 애들 봤어. 나 되게 독특하게 외우는 거 모르겠어. 키위 제외해 금붕어 조합가 제일 많아요. 자, 총 10개 있고요. 자, 세워봅시다. 너희가 세상에 제일 잘하는 바로 그거. 알지? 같이 미리 채웠구나. 키위 제외해 금붕어 조합. 빈칸. 단모음 아래에 아마 빈칸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 한번 채워볼까요? 못 쳐도 돼요. 지금 채우면 되니까요. 가볼게요. 이 친구는 별다른 생각 없이 외우는 게 사실 가장 베스트예요. 그냥 표 자체를 외워도 되고, 이거는 시험 볼 때 적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통으로 외워가지고 시험장에서 그냥 통으로 써서 푸시면 됩니다. 우리는 전설모음, 후설모음으로 나눌 거고, 이건 혀의 최고점의 위치예요. 우리가 모음을 발음하다 보면 혀가 뭐 이렇게 생긴 애도 있을 거고 이렇게 생긴 애도 있을 텐데, 이때 최고점의 위치가 딱 반으로 쪼갰을 때 앞쪽이냐 뒤쪽이냐 이 차이입니다. 앞쪽이면 전설, 뒤쪽이면 후설이라고 부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전설 모음은 우리가 어떤 애들이 들어가냐? 여기가 잠시 금붕어 조합, 그렇죠. 2의 1이죠. 키위가 먼저입니다. 키위 제외해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그 다음 이쪽은 금붕어 조합. 나는 의어와 우로 외우고 세운 다음 짝대기 하나씩 더하는 방식으로 외웠던 것 같은데, 이건 뭐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학생들은 뭐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막 이렇게 외우는 친구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됩니다. 다양한 방식, 그 어떤 방식 여러분들이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걸 통으로 암기하세요. 그게 가장 베스트예요. 여러 방식을 생각해봤으나 암기가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키위 제외의 금붕어 조화가 가장 통을 키위 제외의 금붕어 조합. 자, 그리고 나서 평순 원수는 뭐냐? 딱 보면 알겠지만 평은 뭐야? 평평하다. 순, 입술 순자였죠. 아까 전에 이거 양수는 할 때 얘기했지? 원수는 뭐야? 입술을 그럼 동그랗게 마는 거.
발음할 때 입술이 이렇게 동그래지는 친구가 있을 거고 아니면 발음할 때 입술이 이렇게 평평한 채로 유지가 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평평하게 유지되는 게 평수, 동그랗게 말아서 발음하게 되는 게 원수, 우오 하는 거 발음 보면 알겠죠? 자, 그 다음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은 혀의 위치야, 높낮이야. 근데 그러면 고모음이라고 하면 혀가 이렇게 될까? 중모음은 이거고 저모음은 이거야? 아니겠지. 너희들 해보면 알겠지만 혀가 고모음이 이렇게 되려면 혀의 높이라는 건데 고모음은 이렇게 발음하잖아? 발음이 안 나와. 혀를 이렇게 위에 붙이는 순간 말이 안 나와. 그렇지, 말이 안 나와요. 왜냐면 우리가 딱 구강 구조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발음이 안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 혀를 이렇게 발음하는 건 불가능해. 그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 얘기하는 바가 뭐냐? 라고 하면 입의 크기입니다. 자, 너희는 입을 벌릴 때 위를 올리니 아래를 내리니? 아래를 내리거든. 위에를 이렇게 우리는 올릴 수는 없잖아. 근데 턱은 턱뼈가 있어서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입을 제일 조그맣게 하잖아. 주로 우리 혀는 바닥에 붙어 있어. 너희도 지금 다 혀가 바닥에 붙어 있을걸? 근데 위로 붙이는 게 좋대. 어디서 봤어. 근데 유사과학이니까 믿지 마세요. 자, 어쨌든 뭐 혀를 아래로 붙여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럼 좀 더 입을 크게 벌려. 그럼 역시나 혀는 아래에 붙어 있어. 그리고 내 입을 좀 더 크게 벌려. 혀는 역시나 아래에 붙어 있어. 자, 그러면 혀를 제일 조금 벌린 이 친구가 제일 혀가 위에 있는 게 되겠네. 요게 고모음, 요게 중모음, 요게 저모음이 돼요. 입의 크기를 나타내는 게 바로 고중저입니다. 그래서 근데 약간 좀 반비례해요. 고모음이 입이 제일 작아요. 중모음이 중간이고요. 저모음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입의 사이즈랑 연관이 있다. 요거까지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고모음은 작고 중모음은 중간이고 저모음은 입이 제일 커요. 자, 그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요거는 그냥 쓸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누구셔? 이중모음입니다. 반모음이라는 친구. 나는 반모음을 안다. 당당해. 어차피 나만 몰라. 왜냐면 다들 오, 좋아. 나의 자랑. 나의 그 반모음을 너에게 뽐내줄 수 있겠어. 자, 이중모음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중모음은요, 먼저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라고 했고,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야, 와, 이런 애들 입 모양이 달라졌죠?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이중모음을 어떻게 공부할 거냐? 이중모음은 그럼 뭔가가 합쳐진 것 같지 않아? 오랑 아가 합쳐져서 약간 와가 된 것 같지? 그리고 사실상 여는 뭐랑 뭐가 합쳐진 걸까? 이랑 어가 합쳐진 거야. 요런 걸 우리 이중모음이라고 부르고요. 이 중에 하나를 반모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중모음은 뭐라 어떤 공식으로 쓸 거냐? 수학이에요. 이중모음은 뭐다? 반모음 플러스 반모음입니다. 반모음은 아까 배웠어. 이 심플한 10개. 그지? 요 심플한 10개에다가 반모음이라고 하는 걸 덧붙여서 우리 이중모음을 만들게 될 거야. 공식이야. 이중모음은 반모음 더하기 반모음이에요. 자, 그럼 반모음은 뭐냐?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이지. 0.5 단모음이라고 생각하면 돼. 0.5 모음이야. 그러니까 반만 모음인 친구인데요. 물론 이걸 딥하게 들어가면 그냥 국어 전공자로서 더 딥하게 들어갈 수 있지. 근데 그건 뭐 너희한테 필요는 없어. 너희 뭐 국문과 주로 보니까 이과 쪽으로 간다고 써놨던데. 문과가 없더라고. 자, 어쨌든 너희 대체로 이과 갈 거잖아. 국문과에 그렇게 썩 미련 없잖아. 그지? 그러면 너희 대학만 잘 가면 되지. 그러니까 너무 딥하게 들어가진 않고 딱 필요한 정도만 설명하면 딱 0.5초짜리 모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 모음을 스타카토 알아? 너희 피아노 같은 거 배우면 스타카토 알지? 좀 짧게 끊는 거잖아. 그렇게 발음한다고 생각하면 돼. 반모음은 우리나라에 딱 2개밖에 없어요. 이를 발음하거나 오를 우 발음하는 거밖에 없거든. 이를 반만 발음하는 거야. 그래서 표시도 어떻게 해? 이를 쓰고 위에 댕강 표시를 해. 이를 쓰고 댕강 표시를 해서 반모음을 표기할 거야. 자, 이를 발음하면 어떻게 돼? 요거야. 원래 이를 발음하면 이겠지. 근데 요만큼만 발음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게 반모음입니다. 자, 일단은 먼저 이 정의는 안 읽고 설명부터 하고 들어갈게요. 그다음 우는 그럼 어떡하겠어? 평소에 오는 우 이렇게 한 1초 정도 쓰잖아. 반모음은 어떻게 해? 짧게 댕강 표시 역시나 해. 댕강 해주면서 요렇게 발음하는 게 반모음입니다. 진짜 반만 발음하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이 단모음이랑 결합을 하면 이중모음을 만들 수 있어. 예를 들어 오 이렇게 짧게 발음하는 애에다가 뭐를 붙여? 아라는 단모음을 붙여보자. 오라고 짧게 발음하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아를 붙여. 그럼 어떤 발음이 나올까? 와가 나오는 거야. 와라는 발음을 할 때 우리가 오를 살짝 발음하고 그 뒤에 아를 제대로 발음하지. 와. 그래서 이걸 찢어주는 거야. 그래서 와라는 이중모음을 우리는 아 단모음 오랑 아가 결합해서 나온 거예요 라고 이제부터 얘기할 거고, 이게 고등학교 1학년에서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 중 제일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들이 여기에서 제일 힘들어요. 일단 반모음이라는 개념이 너무 어렵나 봐요.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잘 이해가 돼, 그러면 너희가 똑똑하거나 내가 너무 잘 가르쳤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자, 어쨌든 오, 우 이렇게 짧게 발음하는 게 바로 반모음입니다. 그러면 이를 짧게 발음해서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단모음이 결합해서 만들 수 있는 이중모음은 어떤 게 있냐? 이를 짧게 발음하고 그 다음에 아를 제대로 발음해보자. 그럼 뭐가 나올까? 이야, 야가 나와요. 이렇게 만드는 거라는 거야. 자, 어느 정도 약간 감을 잡았을 것 같아요. 그럼 이 타이밍에 우리 한번 반모음이란 들어가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반모음은요,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에 방해를 받지 않아서 모음이랑 가까운데 홀로 발음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이, 오 이런 애들이 혼자 발음은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반만 모음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반모음의 종류는요, 두 개 있어요. 이제 이걸 좀 고급지게 영어로 표현하자는 거야. 자, 반모음 E는 영어로 표현하면 J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런 생각이 들겠지. 왜 J냐 이러겠지만 내 독일어 이름이 이거거든. 자나가 아니야. 내가 맨날 독일어 이름이야. 다들 이제 독일어 이름 하나씩 만들어. 난 독일어 거였거든, 외국에서. 그러면 가면 이제 이름 만들어. 영어 이름도 너희 막 초등학교 때 정하는 것처럼 그냥 다 같이 앉아가지고 나랑 제일 어울리는 독일어 이름을 지어줘 이러면서 지어주는 거야. 그때 당연히 이제 한 3월쯤에 지어주니까 안 친하잖아. 그래서 너희도 3월 딱 학교 들어 안 친해. 어때? 예쁜 말만 해줘. 그 친구들이 지어줬어. 너는 약간 귀여운 것 같으니까 뭐 야나라고 하는 게 어때? 이러면서 지어준 거야, 그치? 그래서 내 이름이 야나거든. 근데 영어권 가면 이걸 자나라고 불러. 그래서 나는 야나가 좋아가지고 애들이 귀엽다고 붙여줬으니까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그래서 야나를 많이 쓰는데 영어권은 다 내가 요 이름 알파벳 불러주면 다 자나라고 있는데, 약간 그 독어권, 그러니까 유럽권은 다 야나라고 발음을 해주거든. 우리가 J가 이 소리가 나요. 약간 원래 그 라틴 이쪽으로 가면 이 소리가 나나 봐. 그래서 야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J는 이 소리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지읒 소리가 아니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반모음 E는요, J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반모음 O나 U는요, 영어에서 똑같은 W 소리라고 우리가 배운시킬 수 있겠죠. W라고 불러요. 그래서 고급지죠. J계 반모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E계 반모음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E계 반모음, J계 반모음은 이 소리를 살짝 짧게 덧붙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애들이 들어가냐? 자, 하나씩 붙여보자. 어에다가 이를 짧게 붙여볼까? 이역. 자, 아에다가 이를 짧게 덧붙이면 이야. 그 다음에 우에다가 짧게 덧붙여볼까? 이유. 그 다음 오에다가도 앞에 살짝 이를 덧붙여. 이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도 붙일 수 있어요. 이에. 여기에도 붙여. 이에. 비슷하지만 물론 이제 입의 크기에 살짝 미묘한 차이가 있었어요. 자, 요런 애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의 뒤에 이를 붙일 수 있어. 뭐야? 의사 할 때 그 의죠. 요런 애들까지 우리 이계 반모음이 붙어서 만들어진 이중모음은 총 7개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W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건 어떤 게 있냐? 아나 어 요런 애들에 붙으면 와, 우워. 그 다음 에에 붙으면 왜까지 총 4개가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총 11개의 이중모음과 10개의 단모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해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J계 이중모음이 바로 요 7개인 거예요. J계 이중모음이라는 건 무슨 뜻이래? 단모음 E가 붙어서 만들어진 이중모음. 어렵지? 여기 어려워. 그 다음 W계 이중모음은 뭐야? 단모음 O, U가 붙어서 만들어진 이중모음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너희는 음운 변동을 공부할 때마다 J계 이중모음, W계 이중모음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죄의 이중범을 보면 야여 요유가 떠올라야 돼. 그래서 경지에 좀 올라야 됩니다. 이건 정말 단골로 계속 얘기하게 될 거야. 자, 그럼 넘어가서 역시나 모음 문제 풀 거고요. 모음 문제 풀고 좀 쉽시다. 맞춰볼까요? 자, 일단 1번. 1번이 제일 어려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요걸 맞았으면 역시나 좀 스스로 뿌듯해 하셔도 돼요. 1번은 옵니다. 노랑은요, 발음할 때 성대가 떨리는 소리로만 되어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일단 성대가 떨리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울림소리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노랑은 다 울림소리냐? 뭐를 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노란 양말도 울림소리고 모음도 울림소리야 까지 머리에 있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죠. 맞췄다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1번은 5죠. 그 다음 2. 자, 2번은 아기는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은 평평하게 유지하지만 입 벌어지면 작게 시작해서 크게 끝나라고 하는데 아가 입의 모양이 더 크고 기는 입의 모양이 작네. 그러면 X. 3번은 5죠. 우리가 저모음이라는 건 입이 더 크다라는 뜻이니까요. 반려구에서는 우리가 어떤 소리가 있어? 야라는 이중모음이 존재하네요. 그러면 뭐가 돼?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소리가 함께 나는 게 적절하겠죠? 5입니다. 그 다음 5번. 우도세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은 동그래요. 그죠? 그런데 위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위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가겠네요. 5입니다. 자, 그럼 객관식 문제의 답은 어떻게 되냐? 자, 6번의 답은 4번입니다. 우리가 최고점의 위치가 위로 올라간다고 입의 모양이 동그래지는 건 아니죠? 7번은 2번입니다. 요거 그래프 그려보면서 하나씩 문제 끼면서 풀었어야 했을 거예요.
네,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교체 언급하고 그 다음에 문학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는 시간은 13분 드릴게요. 당연하죠. 맞아, 이거는 예외적이지. 원래 원칙 받으면 우리가 200을 고정해야 되니까 그 과목을 원칙 받아야 돼. 그런데 사실 우리 회사라는 거 발음하면 어떻게 발음해? 애로 발음하지. 회사. 그래서 이중모를 발음하는 거거든요. 뭐로 발음하는 네, 박모기는 박죄인은 어떤 소리? 잘하고 있어. 시간이 떴다. 잘 봐줬어? 고마워.